호수의 말에 미지는 내가 왜 미지냐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호수는 방금 말이나 행동이 미래가 아니고 미지였다고 하자 미지는 좋은 일이 생겨도 나는 밝으면 안 되냐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호수가 호구스럽게 기가 죽자 미지는 또 내가 잘못해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일이 떠오릅니다. 수업 시간에 오목을 두는 미지와 호수. 호수는 미지가 이겨도 그냥 좋습니다. 미지가 아침에 등교하려고 문을 열 때 호수가 안 보이면 우울해하다가도 호수가 집에서 나오면 오늘도 볼펜으로 끄적거리며 찍어볼 생각에 희열을 느낍니다. 호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표정 짓습니다. 어느 날 미래와 호수가 같이 걸어 다니는 걸 본 친구가 미지에게 전교 1, 2등이 사귀니까 쌤들도 그냥 놔둔다고 하자 에이 설마 합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시합에서 확실해집니다. 호수가 응원하러 온다고 했는데 안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중 미래와 호수가 같이 있는 걸 본 미지는 근육이 순간 경직되며 넘어지게 됩니다. 다음날 사장님은 미지에게 건물 팔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지는 여전히 가게에서 쫓겨납니다. 호수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갑질하는 회장에게 유린당하는 피해자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장님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가게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어디를 갑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도 아닌데 어디 가는 거를 이상하게 여긴 미지가 사장님 뒤를 봤습니다. 그곳은 주민문화센터. 그곳에서 과거 시인이었던 로사 사장님이 쓴 시가 낭독이 되고 그 시가 꼭 미지 자신의 상태와 같아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사장님과 눈이 마주치고 급히 도망가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수를 만나 지금 내가 한 거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묻고 호수는 한 번 따라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색을 해보자 사장님이 김로사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호수 장학금도 줬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가 잘 됐다며 한 번만 만나서 인사해달라고 부탁하니 호수는 이해충돌이라며 거절합니다. 다음날 미지는 가게에 찾아가 사장님에게 어제 따라다닌 거 죄송하다며 시키지도 않은 청소 일을 시작합니다. 이걸 본 사장님은 왜 청소를 하냐며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하냐고 묻자 미지는 뭘 할지 몰라 했다며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손톱을 꾹꾹 누르며 불안해합니다. 이 말에 사장님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애 하나 세워서 해결하는 심포는 여전하다는 말을 하면서 다신 오지 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는데 호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동창 지훈을 만났는데 한번 같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지는 지훈이 호수와 같이 있는 게 탐탁치 않습니다. 게다가 집에 갈 때도 지훈이는 어떻게든 호수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는 호수에게 누구와 같이 집에 갈 거냐고 묻고 미지는 나를 고르라며 속으로 나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 작가님의 스타일이며 예전 5월의 청춘 드라마에서도 희태가 집에 들어가는 명희에게 돌아보라며 마음속으로 돌아봐 수십 번 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훈과 미지가 같이 집에 갑니다. 미지는 사장님 화장실 열쇠를 가져왔기에 음식점에서 내리고 지훈이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미지는 빨리 여기서 회피하고자 이모 할머니 집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헛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국장은 미래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다음 주 건물주와 미팅을 하자고 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이런 쓰레빠. 그렇게 밖에서 괴로워할 적에 지훈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유는 제이카드가 이번 시즌이 레트로 감성이라서 너네 이모 할머니 집에 간다고 합니다. 안 돼! 급히 달려가는 미지 가게 앞에서 딱 잡았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나옵니다. 지훈이는 여기가 미래 이모 할머니 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다며 명함을 줍니다. 불안함에 손톱 찍는 미지. 이 모습을 사장님이 보고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로사도 과거 불안할 때 손톱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모 할머니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훈이 돌아가고 미지는 사장님에게 왜 그랬냐며 묻자 사장님은 거짓말 들키는 순간은 한결같이 거지 같다며 그 기분을 알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또 뭐 시켰냐고 묻자 미지는 회사에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선생님은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이 말에 미지는 놀라며 고맙다며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리고 미지가 화장실 열쇠 가지러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니 호수가 왔습니다. 미지는 호수를 보자 이해충돌 어쩌고 하더니 왜 왔냐고 묻자
호수는 이젠 도와줄 수 있다며 회사 일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호수는 갑질하는 회장의 만남을 거부합니다. 중근은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 그 문을 나가면 나랑 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수의 다짐은 명확했고 퇴사합니다. 퇴사 후 바로 미지를 만나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음식점이 누수가 생겨 냉장고고 뭐고 싹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미지에게 남은 음식을 주며 그중 하나는 연못인지 호수인지 하는 애 하나 건네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계탕을 가지고 호수집에 갔는데 호수가 기운이 없습니다. 미지는 그렇게 기운 없어 하지 말고 게임이든 뭐든 하라고 하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는 호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 뜨개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백수 생활은 생각과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뜨개질하면서 생각하는 거를 잊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가 백수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아냐고 하자 미지는 아마도 기분 탓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호수는 너 위로도 하고 내가 아는 미래 맞아? 라고 하니 아니 아마추어처럼 너 틱톡 댄서냐며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3 엠넷 화요일 10시 방송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입을 내밉니다. 삐진 표정. 한편 미래를 좋게 보는 세진은 미래가 쌍둥이가 있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미지는 호수가 또 생각에 빠지지 않게 사장님을 만나게 하고 가게 냉장고를 같이 구입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호수 엄마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가족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듣는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당연히 호수 엄마가 게임을 하게 되고 호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야지 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 들어가는 말로 하라고 합니다. 사 들어가는 말에 뜨끔한 호수는 알겠다며 퇴사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못 들었다며 딴청을 합니다. 사장님도 호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되지 않게 법률 관련 일을 부탁하고 미지에게 호수가 법정 대리인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미지는 장난스럽게 이게 내 할 일을 늘린다며 그냥 머리에 콜라를 뿌려버릴까 보다 하고 생각은 하지만 하이스쿨 히어로즈 액션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참습니다. 이때 지윤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윤은 이번에 동창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말에 호수는 옆에 미지가 있기에 미래에게는 모임 얘기 안 했냐고 묻자 지우는 미래가 한 단계 낮은 직장에 들어가 애들 만나는 거 껄끄러워한다면서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미지는 나 안 그렇다며 호수랑 같이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말해버립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할머니 병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다며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지가 동창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는데도 미래 엄마는 미래가 입금을 안 해서 가계부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괴로워합니다. 이 말에 결국 미래는 미지가 병원비 입금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예상했던 대로 까는데 미래가 있으니 미래는 못 가고 미지를 깝니다. 그래서 호수가 미지에게 조금 실망했습니다. 쌍둥이인 미지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자기 얘기에게 그냥 넘어간 건데 호수는 지금 미지가 미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미지에게 미래의 전화가 옵니다. 미래는 깜빡 잊고 말 못했다면서 월급 들어왔을 거라며 빨리 집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니 병원에 와서 할머니 머리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지는 금요일에 사장님과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지는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되고 사장님은 회사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가방을 내리다 그만 넘어지고 허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가 전화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미지는 바로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고 선생님을 발견합니다. 쓰러진 선생님을 본 미지는 심하게 놀라고 쓰러진 모습의 할머니를 떠오르게 됩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허리가 삔 거니까 우선 119부터 전화를 하라고 해도 갑자기 공황 증상이 온 미지는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마침 호수가 옵니다. 다행히 미지는 호수로 인해 안정을 찾고 같이 병원에 왔습니다. 미지가 공황 증상이 온 건 미지가 다리를 다쳐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몇 년 동안 나가지 못했을 때 할머니의 위로가 있었고 결국 극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려는 찰나 할머니는 쓰러졌고 119에 전화를 하려는데 미지가 아무도 연락 안 하고 싶어서 전화선을 끊어놨기에 119에 전화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결국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라 생각했기에 선생님이 마치 할머니로 보인 미지는 그렇게 공황 증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미지는 지금 상황을 호수에게 얘기하고 그때 할머니 옆에 미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할머니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듯 말하지만 지금은 미래입니다. 호수는 미지가 미래인 걸 오해하기 때문에 미지에게 사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내 첫사랑은 미지였다며 쌍둥이인 미지를 탓하지 말고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이 말에 얼음이 된 미지, 그리고 사회는 끝이 납니다. 뭐야? 키키에 은채가 있네. 여기 은채. 우리 이따 팬사에서도 볼걸. 많이 기대하게 될걸. 댓글 많이 들어요. 많이 사랑해주게 될걸. 사랑해주게 바이바이 될걸. 할걸. 바이바이 할걸. 또 말걸. 또 볼걸. 바이바이. 맨 댓글. 바이바이. 댓글. 맨 댓글. 은채다 은채.